지하 주차장에서 들려온 발소리. 야근을 마치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텅 빈 주차장은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내 발자국 소리는 분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소리와 어긋나게 따라오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속도를 올리면 발소리도 빨라지고 멈추면 발소리도 멈췄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 나는 차까지 뛰어갔다. 백미러에 스친 형체. 머리카락이 축 늘어진 채 기둥 뒤에서 날 바라보는 여자의 실루엣. 그날 이후 밤마다 지하 주차장을 지나갈 때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는 차에 타지 못한다. 며칠 뒤 회사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 몇 년 전 그 주차장에서 한 여직원이 퇴근하다 실종됐다고 했다. 백미러 속 여자는 혹시 그때의 그녀였을까? 새벽 병실의 휠체어. 나는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다. 밤마다 들리는 휠체어 소리. 하지만 내 병실은 비어 있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휠체어 바퀴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명확히 들렸다. 간호사를 불렀지만 그때마다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간호사가 낮게 속삭였다. 그 병동에서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새벽마다 휠체어 소리가 난다고. 그 소리가 내 곁을 맴돌고 있었던 걸까? 나는 휠체어가 멈추길 기다리며 숨죽여 밤을 지새웠다. 심야 버스의 승객.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날, 버스 안에는 승객 5명이 앉아 있었다. 기사님이 말하길 오늘은 손님이 4분뿐이네요. 뒤를 돌아보니 마지막 좌석에 있던 사람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승객 수와 실제 숫자가 맞지 않는 기묘한 현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 승객은 내가 끝까지 확인할 수 없는 존재였다. 집 안의 또 다른 발자국. 혼자 사는 원룸. 문 앞에 신발 한 켤레만 두고 지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낯선 진흙 발자국이 하나씩 늘어났다. CCTV를 설치했지만 영상에는 내가 모르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지만 문득 밤마다 발자국이 벽과 바닥에 찍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5화 엘리베이터의 낯선 층.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던 회사원.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층을 눌렀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멈춘 적 없는 지하 3층에 섰다. 문이 열리자 시멘트 바닥 위에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낡은 교복 차림의 소녀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순간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갔다. 휴대폰 속 녹음 파일. 잠결에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잤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내가 자는 소리 외에 거기 있지? 라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 문제는 나는 혼자 살고 있었다는 것. 그 목소리는 어디서 왔을까? 영상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집 안 어딘가에 누군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섬뜩하게 남았다. 시골집의 창문. 친척 집에 놀러간 소년. 밤마다 창문에서 툭툭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삼촌은 창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다. 조심스레 창문을 열자 창밖에는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꺾인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얼굴과 검은 머리카락. 웃는 모습은 인간 같지 않았고 소녀는 그날 이후 시골집에 머무르지 못했다. 사진 속의 손. 가족 여행 사진. 사진에는 모두 웃고 있었지만 뒷배경 창문에 창백한 손이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감 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 중 한 명씩 병을 얻었고 집 벽에는 정체불명의 손자국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 손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만 같았다. 그 집에서 나는 사진을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갑게 느껴진